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6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을 때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우리 얘기 좀 해보죠. 그 두 분은 우리 출근길 인문학 방송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있기나 한가 뭐 이런 뉘앙스로. 아니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계속 했잖아요. 네. 예. 계속 했는데 최근에 우리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 네. 이게 투즈데이라는 분이 네. 굉장히 고차원적인 댓글도 막 달아주시고 네. 하면서 그래도 좋은 평가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일단 우리 어쩌다 철학자님이 국내에 드물 정도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잠재적 경쟁력이라고 네. 표현을 하면 네. 뭐 그런 정도. 네. 네. 그리고 일부 또 하나는 한 분의 평가죠. 네. 이런 거 같아요. 그 뭐랄까 솔직함, 솔직함, 진정성, 뭐 이런 거. 네. 오케이, 그렇고요. 작두님 보기에 우리 방송의 경쟁력. 이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술 먹으면서 얘기해야지 방송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우리가 진짜 경쟁력이 있나라고 했을 때 구독자 숫자나 이 반응 면에서 봤을 땐 구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경쟁력이 없다. 아니면 그래서 잠재적 경쟁력이라고. 아니면 우리가 경쟁력을 뭔가의 마케팅을 좀 동원해야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의문이 좀 사실은 많이 갔지요. 그죠. 뭐 결론은 작두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방송의 경쟁력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저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96화잖아요, 그죠? 올 1월 1일에 시작해서 96화 동안 월요일, 수요일에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거죠. 왜냐 그러면 구독자가 엄청 많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구독자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가는 거 이거 대단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이는 기술이 뭐냐? 죽을 때까지 패는 거다. 뭐 이거죠.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 올 확률이 오케이. 100%가 되는데 비결이 뭐냐? 비 올 올 때까지 때까지. 지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가 늘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더 파고들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많다. 그렇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예. 같이 구독자들하고 고민해보고 싶은 얘기도 많다. 뭐 예.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차별성으로 따지면 저희가 인문학적 논의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한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 맞는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거 또는 직장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좀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나름 차별적 경쟁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야 될 것 같고 이제 방송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 이제 각자 얘기로 돌아와 보면 두 분은 자기 비즈니스 분야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울하죠. 네. 우울하다 하면 네. 네, 그래도 출근길 잘 나가시는 출근길 분이잖아요. 인문학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경쟁력은 네. 저뿐만 아니라 네. 참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췄으면 하는 대표적인 키워드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자기 비즈니스 분야에서. 예, 특별히 노력한다?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네. 지점이 어떤 거냐 하고 맞닿는 지점이 예. 요거 같아요. 예. 예. 시대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예. 학습자들도 계속 눈높이가 변해가고 있고 예.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같이 변화해야 될 나는 뭔가 예. 이 굉장히 큰 숙제고 고민이고 이걸로 남아 있죠. 이상하게 경쟁력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겉도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 자유님은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칼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별로 경쟁력이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네. 생각뿐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경쟁력이라면 나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젊음이 예, 경쟁력이다 제 이런 거죠. 나이 때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 듯한 뭐 이런 거. 오케이, 가끔 그것도 뭐 그런 좋습니다.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뭐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현실이 그죠. 그 조건일 네. 뿐인데 결국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지금 인문학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것 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출근길 인문학을 매주 진행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죠? 물론입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사실 직장인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기 경쟁력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오늘날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속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는 건 필수입니다.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은 경쟁에서 밀려나서 도태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력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경쟁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할까? 그러니까 경쟁력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기는 정도? 능력, 네. 그죠?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 네.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경쟁력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경쟁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상대를 이길 힘이나 능력이 경쟁력이죠. 가령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을 이길 만한 힘을 갖춘 팀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상황에서 경쟁력을 경쟁자를 이길 만한 능력으로 정의를 하면 경쟁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정해진 한 명 또는 정해진 한 팀과 상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 팀만 이기면 되는데 비즈니스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는 경쟁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경쟁 상대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누가 나의 경쟁자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두 분은 특별히 경쟁 상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경쟁 상대가 딱 누가 정해져 있으면 분석을 분석해서 해서. 그죠? 파해법을 찾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네. 경쟁 상대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 전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나서 그렇죠. 예. 대체되어지기도 예,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죠. 예, 예. 이게 아주 올바른 정의부터의 얘기가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스포츠 경기와 달리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수많은 상대와 시도 때도 없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매번 경쟁자를 이긴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서 경쟁자를 이길 만한 힘이란 의미의 경쟁력을 갖추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럿이 함께 경쟁하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경쟁력의 의미를 좀 다르게 정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대체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즉 경쟁력이란 내가 없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또는 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없을 때 나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면 나는 경쟁력이 없는 상태예요. 만약 내가 빠지면 도무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면 이때는 대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나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 조직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조직에서도 누군가가 회사를 떠나면 회사 운영이 몹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떠나도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회사가 떠나면 뭔가 불편함이 있고 회사 운영이 곤란한 사람일 텐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예.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타인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타인들은 저 새끼가 나가야 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런 경우 드는데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때 판단은 여기 이 상황에서 네. 판단은 타인이 하는 게 그렇죠. 올바른 거죠. 네. 그죠? 네. 예. 해서 어쨌든 그죠? 그렇죠. 네. 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회사를 간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발 벗고 나서서 막 네. 막으려고 합니다. 그죠? 또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나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을 네, 하고 맞아요. 사표를 썼지만 실제로는 대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그러면 주변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퇴직 면담 할 때 그래 어, 잘 생각했다. 그죠? 이게 아닌데 싶은 거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막 잡으려고 그러고 네. 뭐가 불만이냐 연봉을 올려주겠다. 연봉을 올려주겠다 이럴 줄 이러는데 알았는데 어, 고맙다 그러고. 그죠? 그런 경우는 대체 가능성이 높아서 그 사람이 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즈니스 상황에서 경쟁력이란 자신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나 차별화 요소를 갖춘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이런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긴 할 텐데 네. 결국엔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은 할 텐데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쉽진 생각만 않죠. 하게 예. 되고. 근데 이게 이거 조금 예. 딴 쪽의 얘기인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경영자의 시각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가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 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경영자들은 그냥 둘까요? 라는 그렇죠. 시각도 하나 필요한데 무슨 음. 얘기냐면 경영자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지 음. 누구 하나의 어떤 개인기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렇죠. 되게 힘들다라는 시각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이 경쟁력이 생기면 음. 경영자는 되게 불편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힘이 개인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경영자가 그 개인의 경쟁력을 없애면 경영진이 힘을 갖는 거예요. 조직은 그런 개인의 경쟁력과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겨루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보면 자기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조직에서도 롱런하기 어렵죠. 대체 가능성이 높아서 언제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만의 독특성을 갖추어서 차별화에 성공한 사람은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은 시장에서 돈 주고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포츠가 아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차별화 요소를 갖춘 자가 진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필살기 아니에요? 그렇죠. 음, 필살기고 자기만의 무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죠.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라. 남이 고생한 것으로 자기를 쉽게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이 힘들게 고생해서 깨우친 지혜를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진짜 공감이 가. 예, 그죠? 따라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죠. 에디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다. 그러니까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책이란 세상살이나 인생에서 의미 있는 통찰이나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이 후손들을 위해 남겨놓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건
역사상 존재했던 뛰어난 천재들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해서 책을 읽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그 오래된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 요 얘기를 네. 또 책을 읽으라고 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사실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일정 부분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뭐 아무 책이나 막 읽으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그쵸.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전에 네. 저도 우연찮게 한번 그 검색하다 본 건데 고명환인가 하는 개그맨이 있었잖아요. 네. 그 친구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예. 일산인가 어디서 장사한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무슨 면 장사한다고 네. 그래요. 네. 근데 매일 새벽 5시 반쯤 딱 일어나면 책을 30분 1시간씩이라도 꼭 읽는 이런 네. 루틴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 속에서 얻은 게 있으면 바로 자기 장사에 적용을 한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빨대를 어디에 꽂으면 엑기스가 나오냐 이 얘기인데 그렇죠. 이 올바른 지적이지. 그렇죠. 네. 그죠. 그럼 어쨌든 예. 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예, 그죠? 예. 모든 책을 다 읽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죠? 우리가 책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일단 또 책을 잘 고르기도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경쟁력을 길러주는 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책도 있거든요. 해서 경쟁력을 길러주는 책을 골라서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음 중에 이지선다예요. 다음 중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1번 베스트셀러, 2번 인문고전. 질문의 의도가 보여서 2번. 그죠? 그죠?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기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경쟁력을 대체 가능성이 없는 상태, 자기만의 차별화 요소를 갖춘 상태라고 정의했잖아요.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스트셀러만이라도 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어쨌든 그걸 하더라도 차별화를 이루어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베스트셀러는 남들이 아는 상식 수준에 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베스트셀러가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경쟁력은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스트셀러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쟁력 관점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경쟁력의 관점으로만 보면 베스트셀러는 좋은 책이 아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위주로만 독서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이건 남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자기도 아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체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문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고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전이란 사람들이 칭찬은 하지만 읽지는 않는 책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고전을 좋은 책이라고 칭찬은 하지만 정작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읽으면 차별화가 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읽지 않는 좋은 책을 나만 읽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 고전을 읽으면 차별적 경쟁력이 생기고 대체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인문 고전을 읽어야 오히려 차별화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현대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도 시장에서 다른 조직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날의 조직은 구성원들한테도 경쟁력을 갖출 걸 요구합니다. 왜냐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의 경쟁력이 모여서 결국에는 조직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요즘 조직들은 구성원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경쟁력을 갖춘 사람한테는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반면에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그냥 도태시키려 하죠. 사실 이런 현실은 바람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인간적으로 좀
우리 이제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조직 안에서 다소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도 그저 자르지 않고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조직이 많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그죠? 세상이지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저의 바람은 현실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오늘날의 조직도 여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잘 나가는 초일류 기업이라도 경쟁에 밀려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기업일수록 구성원 개개인에게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때 경쟁력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냥 바로 걸러내 버리죠. 아무튼 이래저래 요즘은 과거보다 좀 야박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개개인이 미리부터 뭐 조직의 관용을 바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미리부터 자기의 경쟁력을 갖추어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평소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자기를 대체할 가능성을 없애두어야 걱정도 없어지고 조직에서 롱런 만수무강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닥쳐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꾸준히 인문 고전을 좀 읽어서 네. 경쟁력을 좀 길러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 손자병법에서 손무가 이런 얘기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다. 그러니까 평소 경쟁력을 길러서 대체 가능성을 없애놓으면 경쟁 상대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싸울 일이 없어져서 자리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평소 남들이 잘 읽지 않는 인문고전을 읽어두면 자기만의 경쟁력이 생겨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전공은 경영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관점도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경영학 박사 되게 어렵게 땄거든요. 근데 박사를 딱 따고 시장에 나와 보니까 경영학 박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경쟁력 측면에서는 제가 명함도 내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좀 남들이 관심 안 갖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의외로 경영학 박사 중에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요즘은 인문학에서도 조금씩 그죠? 약간이지만 차별화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자평을 해봅니다. 예. 훌륭한 스펙입니다. 이 경영학, 인문학을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이공계 출신이 또 경영학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학습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이제 점점 예, 그런 좀 거에 생기고 대한 있죠. 예. 그죠? 융복합이 예. 많아지고 있는 듯하기도 예. 합니다. 예, 뭐 의미 있죠. 예. 사실 저희 출근길 인문학도 직장인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해도 좀 좋겠습니다. 저희 코너가 평소에 인문고전에 관심을 두고 싶었으나 좀 너무 어려워서 좀 망설였던 분들에게 좀 쉽게 접근하고 또 조금이나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그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셔서 각자 놓여 있는 비즈니스 상황, 그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경쟁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실은 레드오션인데 그 바닥에서 경쟁하지 말고 네. 나만의 블루오션, 네. 또 나만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걸 좀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최근에 뭐 인문 고전에 좀 관심을 갖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분위기만 그렇고 실제로는 뭐 그렇죠. 이렇게 크지 않죠. 열심히 뭐 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장인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인문 고전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일면 경쟁력이 결국엔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두님. 예. 한중평의 대가 자유인님 한 말씀 한번 하시죠. 그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뭐 넘버원이 되지 말고 온리원이 되라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 경쟁력하고는 연결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쟁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경쟁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네, 좋습니다. 경쟁하지 않기 위해 경쟁력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작두님.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대체 가능성이라고 예. 보여지는데 정말 자유롭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온갖 과학 기술이 인간을 막 이제 오히려 앞서서 예. 인간의 여러 가지를 대체하기도 하고 똑같은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체되기도 하고 또는 저는 대체 가능성의 의미를 저는 몸소 시장에서 늘 느끼잖아요. 예.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예. 있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대체 가능성을 당장 만들긴 힘들어도 대체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게 핵심 경쟁력의 키워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조금씩 전진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제일 많이 좀 들었네요. 네.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정하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면 대체 가능성이 대체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고 좀 오랫동안 가야 획득할 수 있는 거래야 대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 쉽게 진입이 좀 잘 그렇죠. 안 되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손쉽게 얻은 과실은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요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려나서 도태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이란 경쟁할 만한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대체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즉 경쟁력이란 자신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나 차별화 요소를 갖춘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문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주장했듯이 고전이란 사람들이 칭찬은 하지만 읽지는 않는 책이거든요. 해서 남들이 읽지 않는 인문 고전을 읽으면 차별적 경쟁력이 생기고 대체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경쟁력을 높이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인문 고전에 관심을 가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